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볼 종목은요. 그야말로 초대박 아니면 상장 폐지.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바이오 기업 마커 테라퓨틱스입니다. 티커는 MRKR이죠. 이 정말 작은 회사가 과연 암 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꿈과 기대를 한순간에 삼키면서 사라지게 될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부터 아주 냉혹한 재무 상태,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의 뜨거운 심리전까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샅샅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마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요, 모든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이 가진 그 궁극적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쪽 저울에는 인류의 오랜 수건인 암을 정복할지도 모르는 혁신적인 기술의 가능성이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 저울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 즉 현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과연 이 투자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커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회사의 핵심 임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특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사령관격인 T세포로 활용하는 건데요. 다만 다른 회사들처럼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T세포를 콕 집어서 골라낸 다음에 그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본사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직원이 단 5명인 초소형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가 가진 리스크와 잠재력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자, 그럼 먼저 이 회사를 둘러싼 모든 기대감의 원천, 바로 그 과학기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커는 제품 매출이 전혀 없는 순수 연구개발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기술의 가치와 잠재력이 사실상 이 기업 가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멀티-TA라는 기술. 이게 바로 마커가 가진 모든 가능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없이요. 환자 본인의 몸에서 암세포를 가장 잘 공격하는 T세포, 말하자면 최정의 특수부대를 찾아내서 그 수를 엄청나게 증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인위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최고의 병사를 훈련시켜서 대군으로 만드는 개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전자 조작 과정이 없으니까 잠재적으로 생산 비용과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고요. 또 치명적인 부작용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기존 CAR-T 치료법 많이 들어보셨죠? 키메라 항원수용체라는 유전자를 T세포에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더 잘 찾게 만드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 치료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고요.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면역체계가 폭주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마커의 방식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비조작 방식이라 잠재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가지 주요 후보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MT410은 림프종 같은 혈액암을, MT601은 위암이나 폐암 같은 고용암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혈액암을 타겟으로 하는 MT410은 실험실 단계인 전임상 연구에서 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습니다. 하지만 고용암은 소위 세포치료제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공략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MT601이 가야 할 길은 훨씬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흥미진진한 과학기술 이야기에서 이제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 바로 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술이라고 해도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시장에 나올 때까지 버텨낼 자금이 없다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충돌하는지 한번 보시죠. 월가의 분석가들은 마커의 기술이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즉 평균 목표 주가가 무려 13.17달러, 현재 주가 대비 1100%가 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전의 뒷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쓰는 회사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순손실이 1,0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전부 앞서 말씀드린 그 위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일회성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84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의 숙명 같은 겁니다. 성공적인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런 막대한 연구 개발비 지출, 즉 현금 소모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장기 부채가 0이라는 점이에요. 빚에 허덕이는 회사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금 소모율, 즉 캐시번이 연간 1,000만 달러가 넘는 상황인데 회사가 가진 총 자산은 약 1,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1년 반? 그 정도 버틸 현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회사는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그 말은 즉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재무적인 압박과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막 뒤섞이면서 투자자들의 감정은 그야말로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가를 움직이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죠.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바이오 주식의 전형적인 패턴, 즉 뉴스에 살고 뉴스에 죽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2월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자 주가가 순식간에 폭등했지만 그 뉴스의 약발이 떨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 주가가 회사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오직 다음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면 이런 심리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70%가 큰 반등이 올 것이다. 이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건 현재의 재무적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관론자들은 앞서 본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를 근거로 정말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MRKL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소셜미디어를 아주 뜨겁게 달구죠. 바로 이런 기대감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동시에 아주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희망회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 반대편의 비관론자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냉엄한 경고를 보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임상시험 결과에 달려있고 만약 그 단 하나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이 회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One clinical flop away from losing all. 임상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다. 이 한 문장이 마르코 테라퓨틱스가 처한 리스크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의 잠재력, 재무의 현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본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근본적인 충돌로 귀결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획기적인 잠재력과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막대한 재무적, 과학적 리스크 사이의 대결이죠. 긍정적 요인만 보면 기술이 성공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요인을 보면 통계적으로 바이오 신약의 90%는 임상 단계에서 실패하며 그 경우 투자금은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과 90%의 실패 확률, 바로 이것이 마커 테라퓨틱스 투자의 본질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커 테라퓨틱스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실패 확률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투자는 과연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계산된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그저 한 방을 노리는 맹목적인 도박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투자 철학과 위험 감수 능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